재호야, 나 오늘 그 말 들었어. 분명히 들었다고. 지은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 거실에서 네가 한 말이잖아. 분명히 또 또 과민하게 구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 과민한 게 아니야. 내가 들은 건 맞아. 나 진짜로 그런 말 안 했어. 왜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 재호야, 나 이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어렵다고 하는 거야. 나도 가끔 버겁다고. 한지은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재호가 한 말이 분명히 들렸어요. 그런데 재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고요. 지은이 예민하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랑 어렵다고 한다고까지 했어요. 지은은 그 말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어렵다고 한다고. 재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들어올 때마다 지은은 흔들렸어요. 내가 들은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그 생각이 30초쯤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고. 재호야, 나 이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어렵다고 하는 거야. 나도 가끔 버겁다고. 내가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데. 지은아, 이 얘기 계속하면 나만 지쳐. 그만하자. 저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은 그 말들을 들었어요. 항상 그런 식이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고, 계속하면 자기만 지친다고,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재호가 기억을 부정하고, 감정을 무효화하고, 마지막엔 자신이 피해자가 됐어요. 그 흐름이 끝나면 지은은 항상 같은 생각에 닿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그러면 말을 멈췄어요. 이 대화를 더 끌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혼 생활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한지은 32살이었어요. 윤재호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재호는 35살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서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취학 전 나이가 됐어요. 지은이 달라진 건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느꼈을 때 그게 맞는 감정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이게 진짜 섭섭한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 구분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혼 첫 해였어요. 지은이 재호한테 마음에 걸리는 걸 말했습니다. 약속을 바꿀 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재호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섭섭해? 그 정도 가지고? 너 좀 예민한 거 있다. 당연한 걸 말한 건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 내가 고쳐야 한다는 거지? 내가 그런 말 했어?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지은은 흔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과하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걸까? 그날부터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더 생각했어요. 이게 말할 만한 건지 아닌지. 그 박자가 조금씩 더 길어졌습니다. 3해가 지났어요. 또 2해가 지났고요. 그 사이에 재호의 말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어? 기억이 없는데? 너가 오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너란 대화가 어렵다는 거야. 솔직히 나도 그래. 넌 항상 작은 걸 크게 만들어. 그래서 주변이 피곤해지는 거야. 객관적으로 봐봐. 누가 봐도 너가 과한 거잖아. 그 말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지은은 믿게 됐어요. 자신이 감정을 크게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이 가끔 흐릿하다는 것을. 그날도 결론은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내가 또 크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고. 그런데 손이 물속에 있는 동안에도, 나중에 잠자리에 누운 다음에도 섭섭했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틀린 감정이 아니에요. 지은은 그걸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지은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어요.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긁혔어요. 아이가 울면서 거실로 달려왔어요. 아빠, 나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 긁혔어. 서윤아, 그게 아프다고?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아파. 진짜로. 너 좀 유난인 거 아니야. 이만큼은 안 아파. 울 것까지 없잖아. 아이가 울음을 멈추려고 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억지로 참으려고 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과일을 깎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을 보았어요.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게 과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 감정을 접으려는 얼굴. 그 표정을 지은은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오래 그 표정을 지어왔거든요. 지은은 칼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 엄마가 볼짤? 아빠가 안 아프대. 서윤이가 아프다면 아픈 거야. 그걸 제일 잘 아는 건 너야. 엄마, 나 아파. 아이를 안으면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이상한 거 아닐까? 넘어져서 무릎 꿇긴. 아이가 운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과한 반응이라고? 거기서 생각이 더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섭섭하다고 했던 것도 과한 게 아니었을까? 재호가 한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던 것도 사실 내가 맞게 들은 게 아닐까?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를 아는 채로요. 이 아이가 지금부터 뭔가를 느낄 때마다 그게 과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면 자기 감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매번 누군가한테 확인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면 지은처럼 아이 얼굴에서 5년 전 자신을 봤어요. 사흘 뒤였어요. 지은이 미나한테 연락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고 카페에 앉아서 말이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있었던 일부터 재호가 지은의 말을 항상 오해라고 하는 것까지 미나가 들었어요. 커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이상한 건지 재호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 그동안 내가 틀린 건 줄만 알았는데. 지은아, 그게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지금 네가 한 말들을 들어봐. 자기 감각을 스스로 못 믿고 있잖아. 미나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네 기억을 계속 틀렸다고 하고 감정을 과다하다고 하고 주변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네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 지은이 말했어요. 재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잖아. 미나가 말했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도 그 패턴을 반복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이야.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그 말들이 너한테 남긴 흔적이야. 일단 상담 받아보자. 집으로 돌아와서 검색했어요. 그 단어를요.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 자체를 잃게 된다. 지은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지금까지 이게 나였구나. 오랫동안 있었던 일에 비로소 이름이 생겼습니다. 상담사의 이름은 김영주였어요. 재호가 모르는 시간을 예약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오전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저 예민한 사람인가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남편한테 그 말을 들었거든요. 지은 씨,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느낌이요? 아니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부터 이야기해봐요.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 말을 하면서 지은이 울었습니다. 지은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거고, 섭섭하면 섭섭한 거였습니다.
그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당연함이 사라졌어요.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이게 맞는 감정인지 먼저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게 맞아?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상담사가 말했어요. 감수성이 풍부한 것과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다르다고. 지금 지은이 경험하는 건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게 정당한지 누군가한테 확인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상태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같이 찾아보자고 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왔어요. 봄 햇살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빌딩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자.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2주가 됐을 때였어요. 변화라고 하기엔 작은 거였습니다. 재호가 뭔가를 말할 때 예전에는 그 말이 들어오자마자 내 쪽부터 돌아봤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지금은 그 전에 한 박자가 생겼습니다. 상담사가 말해준 거였어요. 먼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호가 갑자기 저녁 약속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재호야, 저녁 약속 있으면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지은아,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까다로운 게 아니라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 너 요즘 이상해.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만들지 마. 재호야, 근데 미리 알려달라는 게 왜 까다로운 거야? 왜 자꾸 따지는 거야?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예전엔 내가 그냥 넘겼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호가 지은을 봤어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지만 뭐가 달라진지 정확히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재호가 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말이 틀린 것 같은 기분이 됐을 거예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재호가 나간 뒤였어요. 딸이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어요. 서윤아, 아프면 아픈 거야. 울어도 돼. 근데 아빠가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느끼는 건 네 거야. 그걸 아프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엄마, 그럼 나 앞으로 울어도 돼? 엄마, 아까 아빠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네 감정이 맞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아프면 그건 아픈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그 옆에 앉아 있었고 앞에서는 크레파스 소리가 났어요. 이 아이한테 이 말을 오늘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말을 들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말해줬다면 달랐을까. 밤에 딸이 잠든 뒤 지은은 상담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안 무너졌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조금이 전부입니다. 안 무너졌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안 무너졌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잘하셨어요. 그 조금이 전부입니다. 그 문자를 주고받은 밤이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재호가 이미 들어간 뒤였어요. 지은은 잠깐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안 무너졌다. 오늘은 안 무너졌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2달이 됐어요. 지은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상담사 김영주를 만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말보다 울음이 빨랐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막혀 있었는지
꺼내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말이 나왔어요. 재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지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이 지은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것인지, 상담사와 함께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선생님, 3년 전 일인데요. 재호가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재호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요? 김영주가 물었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재호가 거실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친정을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시집살이 싫냐고. 김영주가 물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시집살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영주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게 지은 씨 기억이 맞는 거예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은은 자신의 기억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됐어요. 재호가 늘 말할 때마다 내가 그런 말 했어. 기억이 없는데.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지은은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없던 말을 만들어낸 건가? 그러면서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주가 말했어요. 그 기억이 맞아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장소, 상황, 들었을 때의 감정까지요. 왜곡된 기억은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감정과 함께 새겨진 기억은 오래 남거든요. 지은 씨가 그날 당황했다면 그 말이 실제로 그렇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당황했던 건 지은 씨의 감각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이거든요. 흐릿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웠던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나왔어요. 지은은 건물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늘 날짜, 상담사 확인, 3년 전 재호 발언, 친정 관련, 지은 기억 정확, 당황한 감정도 정확. 기록을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재호가 한 말, 날짜, 상황, 그때 지은이 느낀 것, 감정은 빼고 사실만 썼어요. 그리고 상담에서 확인된 것들을 옆에다 따로 적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쓰여진 것은 누가 아니라고 해도 거기 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 메모 앱에는 날짜가 빼곡했어요. 그게 지은 씨 기억이 맞아요. 그 말이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록이 한 달치쯤 됐을 때였어요. 지은 씨, 기록 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여요? 3가지 같아요. 재호가 내 기억이 틀렸다고 하는 것, 내 감정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요? 첫 해부터요. 결혼 첫 해부터 있었어요. 지은 씨, 그 패턴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그거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김영주가 기록을 읽었습니다. 지은이 건넨 핸드폰 화면을 날짜별로, 발언별로 꼼꼼하게 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패턴이 보이냐고? 지은이 말했어요. 3가지라고. 재호가 기억을 부정하는 것, 감정이 과하다고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이 3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줄곧 김영주가 말했습니다. 그 패턴을 알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다음에 그 패턴이 나왔을 때 또 그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달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또 그거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어요. 상담실 안에서는 알겠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
재호와 마주하면 달랐습니다. 재호가 말을 시작하면 여전히 순간적으로 내 쪽부터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과한 건가? 그 반응이 5년 동안 몸에 새겨진 거라서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주가 말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라고. 5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반응이 2달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냥 그 반응이 올 때 한 박자 늦게라도 알아차리면 된다고. 처음엔 한 박자 늦어도 괜찮다고요. 그날 집에 와서 메모 앱에 썼어요. 패턴 확인. 1번 기억 부정. 2번 감정 무효화. 3번 집단 동원. 앞으로 이 중 하나가 나오면 번호를 옆에 메모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어요. 재호랑 대화가 끝나고 나서야. 아, 그게 2번이었구나. 그런데 조금씩 빨라졌어요. 대화 중에 그 다음 말이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엔 재호가 입을 열기 전에. 그 다음 주였어요. 재호가 말했어요. 지은이 오늘 한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은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번이다. 그 생각이 나오는 순간 흔들리지 않았어요. 3가지 패턴. 이름이 생기자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재호가 소파에서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봤어요. 지은이 메모 앱을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 핸드폰에 뭐 써놓은 거야? 나 기록하고 있어. 2달 됐어. 왜? 날 감시하려고? 감시가 아니야. 내 감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그렇게 많이 다르게 말했었어? 여기 보면 돼. 핸드폰을 건넸어요. 재호가 받았습니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빠르게 넘겼어요. 날짜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넘어가다가 어느 날짜에서 멈췄어요. 조금씩 천천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봤어요. 그때 지은이 느낀 걸 봤어요. 그 날짜, 바로 다음 날 기록도 봤어요. 재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반박하려는 것 같았어요. 표정에서 그게 읽혔거든요.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그 표정이 사라졌어요. 재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지은은 기다렸어요.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재호가 말했어요. 이거 내가 정말 한 말 맞아? 맞아. 근데 내 기억엔 없어. 그래, 나는 있어. 그 짧은 대화였습니다. 재호가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받았어요. 새 항목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재호가 기록을 봤다. 재호 반응 기억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 기록엔 있다고 썼어요. 그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생각했어요. 기억이 달랐을 때 항상 지은 쪽이 잘못된 걸로 결론이 났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재호가 기억이 없다고 했고 지은은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재호가 기억이 없다고 했을 때 지은이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예전 같으면 재호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 순간 지은이 먼저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만들어낸 건가?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나는 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지은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2달 동안 상담사가 지은의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지은이 자신의 감각을 다시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있어. 2달 동안 쌓은 기록이 그 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서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태은이가 내 그림이 이상하다고 했어. 지은이 물었어요. 서윤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그림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아이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한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요. 겨우 5살인데 혼자서요. 맞아. 서윤이 그림 이상하지 않아? 근데 태은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태은이가 그렇게 느낀 거야. 그런데 그게 서윤이 그림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야? 서윤이가 느끼는 건 서윤이 것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 것이고. 서윤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오늘 배운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라는 것. 내 감각이 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걸 누군가한테 들었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재호가 내 기억이 틀렸다고 했을 때 그래도 돼. 내 감각이 맞아. 누군가 그렇게 말해줬다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은은 5년 동안 자신이 문제인 줄 알았고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은이 지금 서윤이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5년 늦었지만 서윤이에게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서윤이가 잠들고 나서 지우는 침실로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서윤이 가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뭔가를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게 과하다고 해도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그 한 번 더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으면 좋겠다고. 지은한테는 쉽지 않았거든요. 5년이 걸렸으니까요. 지은이 서윤이에게 준 건 5년 전 지은이 받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1달 반이 지났을 때 미나를 만났어요. 같은 카페였습니다. 지은아, 상담 2달 됐잖아. 어때?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 내 안에서. 재호는 눈치챘어?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어. 그래서 뭐래? 상담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물었어. 역시 그게 또 패턴이야. 상담 자체를 흔들려는 거야. 그건 알아. 근데 재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 그게 더 복잡한 것 같아. 미나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그 패턴이 네 안에 남긴 게 있잖아. 그 2가지는 달라. 재호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람 그 말들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재호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와 그 말들이 지은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달라요. 맞았어요. 지은은 2가지를 계속 같이 묶어서 생각했거든요. 재호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영향도 없는 거라고. 재호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결과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건 틀린 연결이었어요. 의도와 영향은 달라요. 재호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지은한테 영향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았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이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게 그 영향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지은이 물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 상담받고, 기록하고, 달라지고 있잖아. 그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지은이 말했어요. 그런데 재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재호가 결정하는 거야.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야. 카페를 나오면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재호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은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재호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와 지은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2달이 끝나가던 수요일이었어요. 선생님, 2달 동안 남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은 씨, 지금 뭘 제일 모르겠어요? 재호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지은 씨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2번째가 지은 씨 질문이에요. 재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물으면 아직 재호한테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은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질문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은은 그 질문을 들었어요. 지은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결혼 안에서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재호와 어떻게 덜 부딪힐 것인지, 서윤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그런 질문들만 있었어요. 지은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김영주가 말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왔어요. 지은은 오래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떠오른 것들이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기억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삶. 뭔가를 느꼈을 때 그게 맞는 건지 먼저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삶. 서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집. 저녁에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섭섭함이 사라지지 않는 게 당연한 집. 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은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어요. 이 집에서 그게 가능한지, 이 결혼 안에서 그게 가능한지,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지은은 이 집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2가지는 달랐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 질문이 생겼다는 것. 그게 2달 동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질문이 2달 만에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생긴 다음 날부터였어요. 지은은 메모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록 항목들 아래에 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막상 빈 페이지 앞에 서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느껴졌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였어요. 그래도 조금씩 썼어요. 작은 것들부터요. 아무도 내 기억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집. 서윤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집.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서 섭섭했던 감정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집.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3달이 됐을 때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사 김영주가 연결해 준 곳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없다고, 그냥 선택지가 뭔지 알고 싶다고요. 이수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선택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고. 지은이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수진 변호사가 받았어요. 읽었습니다. 꼼꼼하게요. 날짜를 확인하면서, 발언을 짚으면서 지은이 메모한 감정들을 봤어요. 이렇게 기록해 오셨어요? 직접요? 네, 3달 치는 날짜별로 있고 그 이전 건 기억으로 있어요. 지은 씨, 이게 법적으로 유효해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신적 학대라는 말이 저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가스라이팅은 법적으로 정신적 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되면요, 이 기록은 충분히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은은 이 기록을 시작할 때 법적 서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석 달 동안 날짜별로 써온 것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 지은에게는 낯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딘가 뿌듯했어요. 내가 쓴 것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날짜별로 그리고 사실대로. 지은 씨,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혼이요? 아니면 다른 거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이혼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었다고. 이수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 선택지를 아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은 선택지를 알았어요. 선택은 지은 씨가 하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지은은 걸었습니다. 오래요. 생각했어요.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지은은 이 결혼에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갈 수 있었어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졌어요. 지은이 이 집에 있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지은한테는 컸어요.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감각이 달라졌거든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여기 있기로 한 거라는 감각으로요.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었어요. 선생님, 재호가 또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아, 네가 문제야 라고요. 지은 씨, 그 말을 들으면 지금도 흔들려요. 흔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이랑 달라요. 흔들리는 걸 알아요. 흔들리는 걸 안다는 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또 그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오는 순간 잠깐 멈춰져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는 게 목표예요. 알아차리면 잠깐이라도 멈출 수 있거든요. 김영주가 말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보면 맞았어요. 재우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지은은 흔들렸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흔들리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재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말을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흔들리는 걸 알아요. 아, 또 그거다. 1번이다. 그 생각이 나오면 잠깐 멈춰졌어요. 선생님, 그 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은 씨,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지은 씨가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봐요. 재호 씨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전에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그게 먼저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재호가 말하면 바로 재호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부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5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재호 씨 기준으로. 내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부분을요. 그게 바뀌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지은 씨는 이미 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나왔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상담 내용 기록.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목표. 재호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먼저 보기. 썼어요. 그리고 잠깐 봤어요. 이걸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석 달 전이랑 달랐어요. 석 달 전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쓴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내 감정이 있다는 걸, 그게 내 것이라는 걸. 그리고 생각했어요. 재호가 또 그 말을 하면 이번에는 먼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자. 재호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그게 먼저라고. 흔들리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걸 알아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이상한 건 다 지은 때문이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했어요. 이번이다. 그 말 들었어. 뭘 들었어? 아, 또 그 패턴이 나왔구나. 라고. 재호가 굳었습니다. 패턴?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이 말했어요. 재호가 결혼하고 나서 세 가지를 반복해 왔어. 하나는 내 기억이 틀렸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내 감정이 과다하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방금 한 말이 두 번째야. 우리 사이가 이상한 게 내 탓이라고. 재호가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 내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 패턴을 내가 3달 동안 기록했어. 날짜별로. 내가 한 말이랑 재호가 한 말이랑 그때 내가 느낀 감정 다 있어. 재호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나 고발하려고? 지은이 말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내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 재호가 틀렸다고 한 내 기억.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틀렸다고 했어? 지은이 말했어요. 재호야, 내가 기록을 보여줄 수 있어. 그 말이 나왔어요. 재호가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재호를 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재호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였어요. 재호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였어요. 재호가 아니라고 하면 지은이 먼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내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기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말의 무게를 바꿨습니다. 지은은 재호가 말을 잃은 그 순간을 봤어요. 재호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반박하거나 설명하거나 되묻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지은이 뭔가를 말하면 재호는 항상 뭔가를 말했어요. 기억이 다르다고, 감정이 과하다고. 그런데 오늘은 말이 없었어요. 재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기록했어요. 오늘 날짜. 재호 발언이 우리 사이가 이상한 건 지은 탓. 지은 대응 패턴. 2번이라고 말했다.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재호가 말을 잃었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이 말을 잃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재호가 없다고 하면 지은이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거든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은이 말을 했고 재호가 말을 잃었어요. 내가 기록을 보여줄 수 있어.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재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기록을 왜 한 거야? 나 믿지 못해서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네 기억이 틀렸다고 한 게 그렇게 많아? 기록 보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재호야, 그 질문이 어제 나왔으면 달랐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5년 동안 한 번도 그 질문이 없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질문. 재호가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뭔가를 말할 때 내 기억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감정이 과다하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예민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3가지야. 재호가 물었어요. 그게 다냐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라고, 그게 5년 동안 계속됐던 것들이라고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지은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재호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재호가 그게 자신의 패턴이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은이 원하는 걸 말했어요. 처음으로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은이 원하는 게 뭔지 말했어요. 작은 세 가지였지만 지은의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은 재호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맞춰왔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먼저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달랐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했어요. 그리고 재호가 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은요. 그날 밤이었어요. 서윤이 잠든 뒤 지은은 메모 앱을 열었어요. 오늘 새 항목을 썼습니다. 3가지 말했다. 재호가 들었다. 그리고 잠깐 화면을 봤어요. 3가지. 기억 부정하지 않기. 감정 과하다고 하지 않기. 집단 동원하지 않기. 지은이 5년 동안 원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예민하다는 말이 올까봐, 또 과민 반응한다는 말이 올까봐. 오늘은 말했어요. 그 말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말했습니다. 재호가 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요. 지은은 화면을 닫았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달라진 거라고.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어요. 사흘 뒤였어요. 재호가 알겠다고 했는데 사흘이 지나지 않았어요. 저녁에 지은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지은이 말했어요. 재호야, 잠깐만. 내가 날짜 확인할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기록 앱을 열었어요. 날짜를 찾았습니다. 재호야, 이틀 전 저녁이야. 서윤이를 재운 뒤 거실에서 네가 한 말 그대로 여기 있어. 재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은이 말했어요. 재호야, 날짜, 시간, 장소, 발언이 다 있어. 내가 느낀 감정도 있고, 이게 부정확하면 어떤 게 정확한 거야? 재호가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재호야, 나 더 이상 내 기억이 틀렸다는 말 안 받아들일 거야. 기록이 있으니까. 재호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재호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그 패턴이 사흘 만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지은은 알았어요. 김영주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박자 늦어도 괜찮다고. 그게 지윤한테도 해당됐고 아마 재호한테도 해당될 거라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재호가 또 그 말을 했을 때 지윤이 흔들렸어요. 여전히요. 그런데 핸드폰을 꺼냈어요. 날짜를 찾았어요. 기록을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재호가 아니라고 하면 지은이 먼저 자신을 의심했으니까요. 오늘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호가 아니라고 해도 기록은 거기 있었거든요. 흔들리면서도 기록을 꺼냈다는 것. 그게 달라진 거였어요. 재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지은은 거실에 혼자 있었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기록 앱을 열었어요. 오늘 날짜. 재호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라고. 난 대응 날짜를 확인했다. 기록을 보여줬다. 재호의 반응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잠깐 봤어요. 이게 3달째였어요. 3달 동안 날짜별로 쌓인 기록들. 재호가 아니라고 할 때마다 지은이 기록을 봤어요. 기록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은 재호가 없다고 하면 자신이 먼저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그런데 3달이 지나면서 그 순서가 달라졌어요. 재호가 없다고 해도 기록을 먼저 봤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직 흔들렸어요.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기록을 꺼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나 더 이상 내 기억이 틀렸다는 말 안 받아들일 거야. 그 다음 수요일이었어요. 지은이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상담사 김영주가 봤어요. 지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어떤 결정을요? 이혼이요. 김영주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 그 결정이 재호 씨 때문에 하는 건지, 지은 씨 자신을 위해 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재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재호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결혼하고 나서 내 감각을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 감각이 말하는 게 뭔지 들었어요. 이 결혼에서 나가고 싶다고요. 김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 그게 지은 씨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이 맞아요.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게 지은 씨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 감각이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감각이 맞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과하다는 말, 잘못 기억한다는 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감각이 맞다는 말을 들었어요. 상담사한테서요. 그리고 또 지은 자신한테서도요. 이 결혼에서 나가고 싶다고. 그 감각이 맞아요. 상담이 끝나고 나왔어요. 지은은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 저 결정했어요. 이혼 절차 시작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웠어요. 지은은 그 더위를 맞으면서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지은이 결정했으니까요. 지은 자신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몰랐어요. 어렵고 긴 과정이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지은의 것이었어요. 처음으로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은이 지은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 걸었어요. 목적지 없이요. 여름 햇빛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가 나쁘지 않았어요. 피부에 닿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래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날씨 안에 있는지. 결혼하고 나서 지은은 그런 감각에 무뎌졌거든요. 집안과 집 밖 구분 없이 항상 어딘가를 조심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어요. 그냥 걸으면서 햇빛을 맞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들이 있었어요. 많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어요. 지은이 결정했으니까요. 이혼 소장이 도착한 날이었어요. 재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우편함에 서류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잠깐 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이혼 서류가 왔어. 이게 진짜야? 응, 진짜야. 왜 갑자기야? 우리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갑자기가 아니야. 5년이야. 재호는 그 말을 들었어요. 5년. 지은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5년이었다고요. 재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봐. 지은이 말했습니다. 재호야, 나한테 결혼하고 나서 줄곧 내 기억이 틀렸다고 했어. 내 감정이 과하다고 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내가 문제라고 한다고 했어. 재호가 말했어요. 그게 잘못이냐고. 솔직하게 말한 게 잘못이냐고. 지은이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 말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게 잘못이야.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도. 재호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달라지면 되냐고.
지은이 말했어요. 재호야, 그 질문이 3개월 전에 나왔으면 달랐을 거야. 지금은 늦었어. 재호가 말을 못했어요. 지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결혼하고 나서 내 감각을 믿지 못하고 살았어.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내 감각이 말하는 게 뭔지 들었어. 이 결혼에서 나가고 싶다고. 재호가 말이 없었어요. 지은도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그 침묵 속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지은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수많은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들은 다 지은이 뭔가를 삼키는 침묵이었거든요. 오늘 이 침묵은 달랐어요. 지은이 말할 것을 다 말한 뒤에 오는 침묵이었습니다. 재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기록을 보여달라고. 지은이 물었어요. 왜냐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다고. 지은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핸드폰을 건넸어요. 재호가 읽었어요. 처음엔 빠르게 읽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천천해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날짜를 보고 자신이 한 말을 보고 그때 지은이 느낀 감정을 봤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날짜가 바뀌어도 패턴은 같았습니다. 재호가 그걸 읽으면서 봤어요. 기업 부정, 감정 무효화, 집단 동원, 그리고 또 기업 부정. 재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재호가 말했어요. 몰랐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알아. 몰랐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 줄곧. 재호가 다시 말이 없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기록 앱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재호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믿었어요. 재호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의도가 없었어도 결과는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요. 재호가 방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서윤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윤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크레파스 소리가 났어요.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재호도 알게 됐을까?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를요. 기록을 읽으면서 날짜를 봤어요. 패턴을 봤어요. 그때 지은이 느낀 감정을 봤어요. 재호가 그걸 보고 몰랐다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안 나와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할 게 있나 봐.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파스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재호가 몰랐어도 나는 알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 줄곧. 그리고 이제 재호도 알게 됐습니다. 몰랐어. 재호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할게. 지은이 들었어요. 재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서윤이는 어떻게? 서윤이는 나랑 같이 살 거야. 당신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딸에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해. 그 말 안 해.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거야. 재호가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 정말 몰랐어. 솔직히 말하는 거야. 기록을 봤는데 내가 한 말들이 맞는데 그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건 생각 못했어.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재호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었어요. 인정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재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거야. 근데 나는 그 영향을 받았어. 결혼하고 나서. 줄곧.
그리고 이제 나를 되찾았어.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침묵 속에 있었어요. 지은은 그 침묵을 봤어요. 5년 동안 수많은 침묵이 있었는데 그 침묵들은 다 지은이 뭔가를 삼키는 침묵이었거든요. 오늘 이 침묵은 달랐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서로 말할 것을 다 말하고 나서 오는 침묵이었어요. 지은은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재호가 나갔어요. 지은은 혼자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이에요. 미나가 말했던 게 맞았어요. 재호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와 지은이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재호가 좋은 사람이어도 이 결혼이 지은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맞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짜. 재호가 이혼에 동의했다. 서윤이 양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호가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잠깐 봤어요. 이 기록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됐어요. 처음에는 내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썼어요. 지금은 다른 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의 기록. 지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의 기록.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기록이었어요. 쓰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서윤이를 재우기 전이었어요. 지은이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말하기로 했어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서윤이가 엄마를 봤어요. 서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해. 응, 말해요, 엄마.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기로 했어. 서윤이는 엄마랑 같이 살고 아빠는 자주 만나러 올 거야. 아빠가 싫어진 거야? 아니야, 서윤아. 아빠가 싫어진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방식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야. 아빠는 여전히 서윤이 아빠야. 그건 안 변해. 서윤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아까 말했잖아. 형태가 달라지는 거라고. 지은이 멈췄어요. 서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제 한 말이냐고요. 유치원에서 태은이한테 이혼한 집이면 불쌍하지 않냐는 말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지은이 서윤한테 말했거든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가족이라는 게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서윤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윤을 안았어요. 서윤아, 맞아.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얼굴이 좋아 보여. 지은이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서윤이가 느끼는구나. 서윤이가 잠든 뒤 지은은 침대 옆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 감정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불쌍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서윤 안에 있었어요. 지은은 생각했어요. 내가 서윤이한테 해준 말이 지금 서윤이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고.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내가 서윤이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서윤이가 그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이가 받아들이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불을 껐습니다. 복도에 나왔어요. 잠깐 서서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이 말을 가지고 크면 어떻게 될까? 자기 감각이 내 것이라는 걸 알고 형태가 달라져도 불쌍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렇게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지은처럼 5년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나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정말 잘했어. 진짜로. 잘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내 감각이 말하는 대로 한 거야. 그게 잘한 거야. 5년 동안 못했던 걸 한 거잖아. 응, 그러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 일 다시 시작하려고 결혼하면서 그만뒀거든. 5년 됐는데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무슨 일이야? 디자인이야. 결혼 전에 작은 스튜디오에 다녔어. 프리랜서로라도 시작해보려고. 연락처 줘. 내 친구 중에 그쪽이라는 사람 있어. 지은이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재호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졌던 친구가. 지은이 멀어진 게 아니었어요. 멀어지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카페를 나왔어요. 지은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멀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감각, 자신의 기억, 자신의 일, 자신의 친구. 그것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조금씩요. 5년이 걸려서 멀어진 것들이었어요.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돌아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지은이 하고 싶은 것. 그 생각이 오래간만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억지로 생각해낸 게 아니었어요. 걸으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은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걸 멈췄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새예요. 재호가 뭔가를 싫어하면 지은도 안 하게 됐어요. 그게 지은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던 거였어요. 이제는 달랐어요. 지은이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당연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5년 동안 멀어진 것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조금씩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났어요. 지은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곳이었어요. 방이 2개였습니다. 서윤이 방 하나, 지은 방 하나. 거실이 있었어요.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충분했어요. 서윤이 새 집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윤아, 오늘부터 우리 새 집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엄마랑 서윤이 집 우리 집이야. 좋아요, 엄마. 나 내 방 꾸며도 돼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서윤이가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거실에 혼자 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처음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지은이 그 햇빛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서윤이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울었을 때 재호가 유난이라고 했어요. 서윤이의 얼굴에서 결혼하고 나서 수년 동안의 자신을 봤어요.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되는 것 같은 표정. 자기 감각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것 같은 표정. 그날부터였어요. 상담을 시작하고 기록을 하고 미나 만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재호에게 말하고 이혼을 결정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작은 방에서 소윤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나 여기 책상 놓아도 돼요? 지은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서윤이가 원하는 대로 해.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지은이 원했던 거였어요. 서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집. 지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집. 아무도 예민하다고 하지 않는 집. 기억이 맞는다고 할 수 있는 집.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기억은 맞았어요. 내 감각은 과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요. 서윤이 방에서 크레파스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햇빛 안에 서 있었어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됐어요. 지우는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연결해준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로고 하나, 명함 한 세트, SNS 게시물 몇 장. 그런데 그게 또 연결됐어요. 한 클라이언트가 다른 클라이언트를 소개해 줬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결혼 전에 그만뒀을 때 지우는 5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색을 고르는 감각이 있었어요. 배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쓰지 않았을 뿐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지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쓰지 않았을 뿐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각도, 기억도, 그리고 지은 자신도. 서윤이는 잘 지냈어요. 재우가 격주로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 서윤이 어색해했어요. 집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서윤이가 아빠랑 있다가 돌아오면 지은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아빠랑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재밌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형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아빠를 갖고 있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냥 다르게 느껴져. 지은은 그 말을 들었어요. 재호가 달라졌는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윤이가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있는 거겠죠. 지은이 말했어요. 그래? 서윤이 감각이 맞을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밤으로 들어갔어요. 상담은 계속했어요. 이혼이 끝난 뒤에도요. 이제는 다른 걸 이야기했습니다. 재호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지은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 처음엔 그 질문들이 낯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답이 나왔어요. 작은 것들부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서윤이가 자신을 믿으면서 잘하는 걸 보고 싶어요. 내 감각이 맞다는 걸 알면서 살고 싶어요. 그 답들을 보면서 지은은 생각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 잠깐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찾지 못했던 거였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왔어요. 지은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해요? 엄마 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서윤이가 보기에 이러고 예뻐? 응, 예뻐요.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 잘한다. 지은이 웃었어요. 잘한다. 서윤이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들었을 말이에요. 잘한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지은은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누가 잘한다고 해도 내가 과한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어요. 서윤이가 잘한다고 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받았어요. 고마워서 유나. 서윤이 가방에서 크레파스를 꺼냈어요. 지은 옆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각자 자기 것을 했어요. 지은은 디자인을 했고 서윤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파스 소리가 났어요. 지은의 마우스 소리가 났어요. 그 두 소리가 섞였습니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집이에요. 아무도 내 기억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집. 아무도 내 감각이 과하다고 하지 않는 집. 서윤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집. 지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집. 이 집이었어요.
크레파스 소리가 계속 났어요. 지은은 디자인을 계속했습니다. 지은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